네, 메이커 인벤터 데이 오늘도 대표님을 모시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대표님 간략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동 용상시장에서 미나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권은정입니다. 공방을 방문하면서 보니까 이름이 다재 미나 네. 공방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네. 다재 미나 공방이 어떤 뜻인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상호를 지을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원래는 이렇게 제 이름을 따서 인정공예였어요. 하지만 좀 더 뜻깊은 의미가 있는 상호를 좀 짓고 싶은 생각에 고민을 하게 됐는데, 다재, 그러니까 마늘다에 제주제 해가지고 이제 제주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뜻으로 해서 제가 그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인벤터 데이를 이제 시청해 주시는 회원분들께서는 용상시장에 방문해 주시면은 네. 미모의 대표님께서 네. 반갑게 맞아주실 것 네. 같습니다. 대표님 오늘 그러면은 배워볼 이제 강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하얀 도자기에 모란과 동백이 있는 모란 동백도입니다. 제가 설명해 드린 것만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충분히 완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안을 정중앙에 놓고요. 시침핀이나 종이 테이프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중앙에 놓고 침을 약간 뒤로 숨겨주시는 게 안전한 것 같습니다. 지금 도안을 한지에 옮겨야 되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라인 붓이나 이제 면상필 같은 세필 붓으로 옮겨주시는 게 제일 좋은데 초보자는 사실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저 같은 이런 전용 펜이나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 쉽게 있는 네임펜, 가는 글씨 얇은 게 있어요. 그거랑 드로잉 붓펜 아니면 없으시면 그냥 샤프나 연필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너무 진하게 처음부터 눌러 하지 말고 대충 얇게 그렇게 옮겨주세요. 옮길 때는 이렇게 여러 번 그으신 분들이 많은데 한 번에 저처럼 천천히 가더라도 한 번에 이렇게 천천히 위에서 아래로 하셔도 되고 나는 왼쪽에서 오른쪽이 편하다 그럼 그렇게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먼저 지금 제가 설명드린 방법으로 그대로 이제 한지에 옮겨 담은 것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제가 바로 밑그림을 다 옮겨놨고요. 한지와 시침핀을 밑그림하고 분리를 시킵니다. 그리기 전에 선이나 없으시면 무릎 담요 그런 것들이 가정에 하나씩은 있으니까 아니면 없으면은 신문지 한 장 그런 거를 꼭 깔아두세요. 왜냐하면 제가 붓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채색하다가 이게 혹시 다른 데 움직이면 다른 곳에 묻을 수 있는 그런 염려가 있어서 한 장 깔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릴 때 물감을 묻혀서 바로 옮기지 말고 조금 이렇게 붓을 굴리면서 붓대를 굴리면서 물감을 좀 적당량을 덜어낸 후에 채색해 주세요. 채색하실 때 아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왼쪽에서 오른쪽 하시는 분들도 있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밑에서 위로 올라가시는 건 좀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밑에서 칠하다가 위로 하면 이렇게 묻을 수도 있고 또 손에 묻는 거는 상관없지만 손에 묻으면 다른 곳에 또 이렇게 묻을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제 위에서 밑으로나 왼쪽에서 오른쪽, 왼손잡이신 분은 오른쪽에서 왼쪽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깥 아웃라인은 좀 지켜주시고 안쪽 모란 꽃의 도안 라인 부분은 선 부분은 그렇게 안 지켜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심한 부분은 붓꽃을 이용해서 이렇게 붓을 약간 세워서 칠해주시고 이제 넓은 부분 칠할 때는 이 붓 등을 이용해가지고 편안하게 칠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칠하다가 갑자기 이쪽에서 칠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복선 부분 칠할 때는 붓을 이렇게 약간 굴려가면서 동그랗게 모양을 잡으면은 쉽게 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칠하다 저처럼 지금 붓이 잘 안 나가는 경우에는 물감이 두 가지 경우거든요. 물감이 없거나 아니면은 수분이 좀 부족해서 물이 좀 부족해서 붓이 안 나가는 경우니까 물감을 보충해 주거나 스포이드나 이렇게 약병 같은 거 이용해서 한두 방울 이렇게 떨어뜨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하지 말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붓을 굴러가면서 물감을 좀 훑어낸 후에 다시 칠해줄게요. 우리가 얼굴에 선크림 같은 거 여름에 바르잖아요. 그럴 때도 한 곳에 이제 뭉치지 않도록 손으로 이렇게 펴 바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곳에 이렇게 물감이 뭉치지 않게 붓을 이용해서 골고루 펴줍니다. 네, 모란 큰 송이 다 칠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동백의 꽃술 부분
수술 부분을 칠해줄게요. 그리고 도자기 부분이 흰색이라서 흰색으로 칠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 생각이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좀 핑크색 도자기가 좋다 하시면 핑크색으로 칠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물감을 총 10가지를 드려요. 다른 색깔을 칠하는 경우에는 상관없는데 흰색 같은 경우에 한 번만 칠했을 때는 조금 종이 색깔이 비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2번 칠하면 이제 하얀 색상이 더 잘 드러나겠죠? 동백꽃의 꽃 수술 부분과 그 다음에 모란꽃 2송이, 작은 송이, 큰 꽃 2송이 칠했고, 그 다음에 여기 도자기 부분을 칠했어요. 그 다음에 동백꽃을 칠할 텐데요. 한번 칠해볼게요. 흰색 바를 때와 마찬가지로 한 꽃 쪽이 뭉치지 않게 색이 이렇게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칠하시다 혹시 선을 약간 넘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뭐 키친 티슈나 뭐 이런 거 마른 휴지로 살짝 금방 눌러주시면 수정이 가능할 것 같고요. 면봉도 이용하셔도 됩니다. 동백꽃 꽃잎에 1차 바탕색을 주황색으로 칠했고요. 이게 완전히 건조된 후에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1차 주황색 바탕색 위에 발림 기법으로 빨간색을 지금 발림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동백꽃 꽃잎의 발림 색깔은 빨간색으로 발림을 할게요. 여러분도 제가 붓을 2자루 드렸는데 이제 한 자루는 채색을 할 때 쓰시면 되고 한 자루는 따로 발림 붓을 쓰시면 됩니다. 빨간색으로 동백꽃에 발림을, 한마디로 명암이란 뜻이죠. 예, 명암을 한번 넣어 볼게요. 모가진 느낌보다는 약간 이렇게 둥근 느낌으로 해야 꽃이 예쁘죠, 그죠? 네, 채색 붓으로 지금 빨간색을 칠한 다음에 얘가 건조되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할게요. 물을 좀 묻혀야 돼요. 이제 뭐 뚝뚝 흐르는 상태는 안 되고 붓을 이렇게 씻어준 다음에 훑어내고 이런 키친타올을 이용해서 마른 수건이나 이제 화장지 마른 휴지 같은 걸 이용해서 이렇게 톡톡 물기를 좀 덜어내서 안쪽에서 한 3분의 1 정도 들어가서 색을 이렇게 이끌어내는 게 발림 기법이에요. 그래서 다시 물이나 휴지에다가 털어내고 다시 이렇게 중간에 여기서 멈추면 얼룩이 생기기 때문에 끝까지 깨끗한 물을 이렇게 발라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꽃잎 하나가 완성된 거예요. 그 옆에 것도 제가 한번 해볼게요.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물감이 약간 한 꽃잎 건너뛰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위에 꽃잎을 갖다가 동백 꽃잎을 갖다가 돌아오셔도 되고, 제가 위에 거 한번 해볼게요. 그럼요. 동글동글 칠해주시고 발림 붓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끌어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 꽃잎이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처럼 한 꽃잎 한 꽃잎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지금 이게 다 건조됐는데 이제 모란꽃잎 발림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지금 모란꽃은 여기는 연보라색, 저는 여기 핑크색으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는 핑크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흰색에다가 빨간색을 좀 섞었으면 핑크가 되잖아요. 거기다가 약간 노랑을 섞었어요. 그래서 아까 동백꽃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서 이렇게 해서 동그랗게 발림했는데 모란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강의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제 발림할 때 바깥 부분 먼저 그리고 안쪽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발림할 부분이 건조가 돼서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안쪽부터 천천히 칠해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발림 기법으로 경계선의 색을 이끌어내요.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바로 옆에도 약간 물 때문에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물감이 뭐 한쪽 건너뛰어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한쪽부터 붓 끝을 이용해서 꼼꼼히 칠해주세요. 그 다음에 발림 붓을 이용해서 모란꽃은 이제 예로부터 우리 미나의 주된 주제 중에 하나인데, 소재 중에 하나인데 부귀 영화를 뜻해요. 그래서 궁중이나 이제 서민들도 많이 그렸지만 궁중에서도 특히 많이 그렸죠. 이렇게 해서 모란 꽃잎, 핑크색 꽃잎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연보라색 한번 해볼게요. 이쪽에 뭐 물감이 묻을 것 같으면 이렇게 돌려서 해도 상관없어요. 수술 부분에 지금 흰색을 칠했잖아요. 이 부분을 이제 황토색 같은 색을 이용해서 조금 명암을 넣겠습니다. 나중에 꽃 수술 그릴 때
조금 명암이 있어야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다림을 해주시고 이제 밑에도 살짝 해줄게요. 위에 동백 수술 부분도 해줄게요. 이제 잎사귀 부분인데 저는 동백꽃 잎사귀를 색깔을 다르게 하고 노란꽃 잎을 색깔을 두 개 틀리게 했어요. 잎사귀를 칠해볼게요. 흰색에다가 민트색 조금 넣고 소량 넣고 황토는 아주 조금만 넣어주세요. 네, 이렇게 칠해주고 건조될 동안 모란잎을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란잎은 제가 아까 말했듯이 연한 잎이랑 진한 잎 부분에서 칠해볼게요. 연두색에다가 황토색을 아주 조금 타서 칠해볼게요. 모란잎 중에 연한 모란잎을 칠했고요. 그 다음에 올리브 색깔, 이제 다른 모란 잎을 칠해볼게요. 진한 부분에. 네, 1차 바탕색을 칠했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건조가 된 후에 그 다음에 바림색이 올라갑니다. 제가 한번 건조시킬게요. 동백잎에 바탕색이 건조된 후에 이제 바림색을 올릴 건데요. 동백잎 바탕색에다가 파랑만 조금 더 섞었어요. 안쪽에 살짝 칠해서 바림 기법으로 색을 펴줄 거예요. 얼룩이 생길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깨끗한 물을 이용해서 끝까지 물 자국 없이 이렇게 명암을 넣어주고요. 약간 붓을 한 번씩 이렇게 둥글게 둘러주세요. 그 다음에 모란 잎을 발음해 볼게요. 먼저 연한색은 제가 아까 연두색에 올리브 그린 색깔을 좀 진하게 해가지고 발음을 한번 해볼게요. 발림붓에 손에 힘을 조금 빼주셔야 돼요. 만약에 정말 3개 이렇게 당기면은 이제 밑색이 다 드러나겠죠. 닦여버리고 이렇게 손에 최대한 힘을 빼고 살살살살 붓을 다뤄주세요. 그 다음에 진한 모란 잎을 한번 발림해 볼게요. 바탕색이 올리브 칠했잖아요. 올리브 색깔에서 파란색을 조금 넣었습니다. 완성되었고요. 이제 그 꽃수술 부분을 표현해 볼게요. 꽃수술 부분은 아까 흰색에다가 황토색이나 좀 갈색같이 그런 어두운 명암을 준 상태에서 이렇게 가는 곳이 없으시면 이게 뾰족한 뭐 송곳이나 이렇게 바늘 같은 거를 이용해서 콕콕콕 찍어 주셔도 됩니다. 옥수수를 표현할 때는 물을 너무 많이 하면 흥건해지면 안 돼요. 그래서 거의 물을 아주 소량해가지고 좀 선이 조금 나올 정도만 해서 옥수수를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노란색을 살짝 비켜서 찍어야 돼요. 덮으면 노란색을 찍은 그게 없기 때문에 약간 옆에서 하이라이트니까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동백꽃과 모란꽃이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자기 부분을 해보겠습니다. 파란색에 흰색을 살짝 타가지고 조금 묽게 표현해 볼게요. 투명한 느낌을 내볼 건데 여기서 진해지면 좀 도자기 느낌이 안 날 것 같아요. 동백꽃이 있기 때문에 이쪽도 살짝 명암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그 도자기 윗부분 때문에 이쪽도 그 명암이 생기겠죠. 이 부분을 바림으로 표현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 위에 조금 굴곡진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도 밑에 살짝 잡아주시면 디테일을 더 살릴 수 있겠죠? 근데 중간으로 갈수록 조금 다림이 작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도 살짝 모란꽃이 있기 때문에 동백꽃이 약간 다림이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겠죠? 문양이 들어간 이 부분에 살짝 명암을 좀 넣어볼게요. 도자기는 너무 색감이 다림 색감이 진한 것보다는 이렇게 은은한 게 더 예쁜 것 같아요. 네, 완성됐습니다. 이게 제가 부분적으로 했지만 이제 다 완성이 되면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방법으로 하면은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작품을 이제 수틀에 고정시킬 텐데요. 중간 정도에서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시고 위에 부분에 수틀을 밑으로 끼워주시면 돼요. 굉장히 간단해요. 만약에 잘 안 들어간다 하시면 여기 나사를 조금 풀면 될 것 같아요. 조절을 해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 뒤에서 당겨주시고 이렇게 나사를 조절하면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네, 대표님. 네. 먼저 창업을 하시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제가 원래 창업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는데 제가 어쩌다 이제
우연찮은 기회로 인사동에 갔는데 미나 전시회를 관람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봤던 이제 우리나라 전통 미술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스승님을 만나고 우리 공부를 하게 돼서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순간 이 전통 미술을 이제 여러 사람들하고 또 공유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안동과 경상북도 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금상도 받으시고 네. 총 4회 입상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떤 아이템으로 입상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한국 전통 문화로의 여행이라는 주제로 해가지고 경주와 안동의 마스코트와 그 상징물을 이용해가지고 그 다양한 이제 생활 실용템 아이템을 그렇게 하는 작품을 제가 출품을 해서 제가 입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경상북도 내에서 이제 창업을 이제 준비를 하시면서 지원받으신 제도나 아니면 어떤 네. 도움이 됐었던 일이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요즘은 좀 제도가 좀 많아져가지고 창업 지원센터나 그런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런 걸 잘 모르고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힘든 부분도 있고 했는데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이제 정보와 혜택 그런 뭐 기회 등을 잘 소개시켜 주시는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업을 하시고 나서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다면은 한 번은 제가 지적 장애인 단을 대상으로 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또 2년 후에 그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또 했어요. 근데 그중 한 분이 저를 기억해 주시고 와 미나 선생님이다 하고 저를 굉장히 반갑게 맞아 주시는 거예요. 인사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그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분들께 간단하게 조언 한마디 해줄 수 있으시다면 제가요? 이 창업은 다르게 말해서 자기 직업을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일을 또 창업을 해야 되는데 또 이게 좋아한다고 반드시 그게 또 비즈니스적으로 이게 속된 말로 돈이 되지는 않는 부분도 사실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창업하실 때 투자비, 그다음 운영비, 또 뭐 기회비, 예비비 이런 같은 경제적인 부분도 잘 고려하셔가지고 보통 공방 창업은 특히나 이제 창업하시고 최소 6개월 정도는 수입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잘 감안해가지고 자금 계획도 잘 세우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촬영을 진행해 주셨는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공방 운영하면서 이제 꿈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제가 이게 전통 문화 분야에서 전문가가 더 되고 싶고 또 하나는 제가 수강생을 제자들도 있잖아요. 그 제자분들하고 같이 1년에 한 번씩 매년 정기적으로 가재 문화 회원전을 갖는 게 소망입니다. 네, 그럼 이번 이벤터 데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